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SF90 스파이더는 페라리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사륜 구동 시스템과 F1 기반의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개념을 집약한 기념비적인 모델입니다. SF90 스트라달레, SF90 스파이더에는 리모컨 키 2개와 코드 카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행 전 차량 키는 이곳에 살짝 눌러 넣으면 됩니다. 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짧게 누르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고 사이드 미러가 펴집니다. 또한 전기 플러그가 차량에 연결된 경우 충전이 중단되고 플러그 결속이 해제됩니다.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양쪽 윈도우가 열리며 버튼을 2번 연속 누르게 되면 트렁크의 잠금 상태가 해제됩니다. 차량의 시동 방법은 시동 버튼을 짧게 눌러 키온 상태로 들어간 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로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 시동을 겁니다. 이때 엔진 대신 전기 모터가 작동하며 바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트렁크를 열 때는 키 또는 도어 안쪽의 버튼을 누른 후 트렁크 덮개 아래쪽 레버를 올려 열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는 덮개를 잠금 장치에 닿도록 내린 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면 됩니다. 배터리 방전 시에는 대시보드 하단부의 고리를 당겨 수동으로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차량과 함께 제공되는 충전선과 공구 키트는 트렁크 안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잠금 레버 우측에는 워셔액 주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진룸을 열 때는 운전석 도어 스텝의 레버를 당긴 후 후드를 가볍게 든 뒤 지지대를 차체에 정해진 슬롯에 맞춰 고정하면 됩니다. 닫을 때는 지지대를 올린 뒤 후드를 아래로 내려 가볍게 닫아주면 됩니다. 엔진룸은 자연 배수가 되지만 세차 시 고압수로 엔진에 직접 물을 뿌리는 것은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유구를 열 때는 운전석 도어 패널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 엽니다. 닫을 때는 찰칵 소리가 나도록 눌러 닫아주세요. 차량의 시트는 옵션에 따라 전기 조정식과 전동식, 그리고 레이싱 시트가 제공됩니다. 전기 조정식 시트는 시트 측면 하단의 버튼으로 운전 자세에 맞는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시트의 경우 좌석의 시트 앞뒤 길이, 등받이 측면과 시트 받침 측면의 너비, 허리 받침대, 등받이 상단 부분을 추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운전석 계기판에서, 조수석은 패신저 디스플레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시트의 경우 메모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각각의 운전 자세에 맞는 시트 포지션을 미리 설정하면 시트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시트 뒷부분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시트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시트 뒷공간에 대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터치 방식 버튼이 적용된 스티어링 휠은 운전자가 터치패드를 이용해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행 중 터치패드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계기판 메뉴에서 터치패드를 잠글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세팅스, 카, 락 앤 사운드, 스티어링 휠 락 항목을 선택해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패드를 한번 터치하면 패드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전자식 조절 스티어링 휠의 경우 컬럼 좌측의 컨트롤을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밀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스티어링 휠의 방향지시등 버튼을 길게 누르면 상시 깜빡임, 짧게 누르면 3번 깜빡이고 꺼집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의 레버를 운전석 방향으로 길게 당겨 상향 전조등을 켤 수 있습니다. 레버를 짧게 당기면 상향등이 깜빡이며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유리 와이퍼는 스티어링 휠 우측의 레버로 조작합니다. 레버를 빠르게 당기면 와이퍼가 잠시 작동합니다. 레버를 길게 당기면 워셔액이 분사됩니다. 컨트롤러를 이용해 정지, 오토, 저속 연속 작동, 고속 연속 작동 모드로 와이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스포크 뒤쪽에는 2개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좌측 컨트롤은 오디오 컨트롤로 다이얼을 돌려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버튼을 눌러 음소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측 컨트롤은 탐색 기능으로서 다음 또는 이전 라디오 주파수나 트랙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버튼을 살짝 누르면 다음 미디어 소스를 플레이합니다. 스티어링 휠 마네티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특수 기어와 범피로드 메시지가 5초 동안 표시되며 현재의 마네티노 설정에 상관없이 가장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줍니다. 현재 기어에서 엔진 속도가 1개 RPM에 다다를 경우 변속 타이밍을 LED 램프로 표시합니다. 위 기능은 세팅스의 카 메뉴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위치한 기어 변속기를 접목시킨 패들 시프트는 페라리 F1 팀에서 처음 개발하였고 현재 모든 페라리 차량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향 변속을 할 때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당겨 변속을 실행하며 하향 변속을 할 때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 왼쪽 패들 시프트를 당겨 변속을 실행합니다. 정차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을 때는 양쪽 패들 시프트를 동시에 당기고 이때 계기판의 기어 표시창에는 N이 표시됩니다. 브레이킹 시 순차 하향 변속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S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브레이킹을 하면서 왼쪽 패들 시프트를 당긴 채로 유지하면 최하 1단까지 기어가 연속으로 하향 변속됩니다. 터치패드 좌측 하단의 컴포트 버튼을 누르면 탑승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페이지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실내 순환 모드 페이지에서는 실내 순환 모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냉난방 모드 페이지에서는 바람 세기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석 조정 옵션에서는 세부적인 좌석 조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선 및 통풍 페이지에서는 시트의 열선과 통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SF90 스트라달레, SF90 스파이더의 메인 계기판은 16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하단에는 남은 연료, 엔진 주행 가능 거리, 전기 주행 가능 거리, 온도, 현재 시간, 나침반, 에어컨 설정 등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스티어링 휠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계기판 우측에 메뉴 화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어클 메뉴에서는 차량 주행 및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어클 메뉴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팅스 메뉴에서는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팅스 메뉴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오디오와 폰 화면으로 계기판에 표시되며 터치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F90 스트라달레와 SF90 스파이더는 옵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기기 연결 방법은 센터 콘솔 글러브 박스 안쪽에 위치한 포트를 통해 차량과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하면 계기판에 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카플레이 화면이 표시됩니다. 애플 카플레이로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블루투스 연결은 메인 메뉴에서 폰 선택 후 Add Devices, 블루투스, 커넥트 디바이시스를 차례로 선택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차량의 안내 절차에 따라 페어링이 진행되고 연결이 완료되면 블루투스 오디오와 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부족한 상태로 주행하게 되면 타이어가 과열되어 주행 중 손상될 수 있으며 연비와 타이어 수명, 제동력, 핸들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타이어 공기압 관리가 더욱 중요하니 타이어의 공기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TPMS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에 터치 컨트롤을 사용하여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테이터스 오버뷰 화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차량 이미지와 함께 온도 정보와 각 타이어의 공기압 값이 표시됩니다. 타이어 경고등이 표시되거나 타이어 교체 또는 공기압을 새로 맞추신 경우, 트랙 주행 등으로 인해 공기압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TPMS 리셋이 필요합니다. TPMS 리셋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팅스 화면을 불러온 다음 카 메뉴 아래에 TPMS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해 리셋을 실행합니다. 리셋이 수락되면 캘리브레이션 액티베이티드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후 일정 시간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리셋이 완료되고 각 타이어의 공기압이 정상적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숫자와 그래픽으로 전면 유리에 투영하여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카 메뉴의 HUD 세팅스 아래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레이스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되며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전륜 모터만으로 구동할 때에는 기어 정보 대신 전기 추진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패신저 디스플레이는 조수석에 앉은 승객이 미디어를 조작하거나 차량 주행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차량 조작과 관련된 게이트 방식 기어박스 컨트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R 레버를 당기면 후진 기어가 체결됩니다. A 또는 M 레버는 기어 변속을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 사이에서 전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L 레버는 런치 컨트롤을 의미하며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교통 상황에서 차를 빠르게 출발시키는 런치 컨트롤 기능을 위한 버튼입니다. 창문을 내릴 때는 짧게 눌렀다 떼면 수동 조절, 0.3초 이상 길게 눌렀다 떼면 자동 조절이 가능합니다. 라이트 제어 컨트롤은 스티어링 휠 좌측에 터치 제어판에 있으며 주차등, 하향 전조등, 후미 안개 등을 수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하향 전조등을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터치 제어판의 P 버튼을 누르면 주차등이 켜집니다. 주차등이 켜진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 버튼을 0.5초 이상 누르면 해당 방향의 주차등만 켜집니다.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안개등 버튼을 누르면 후미 안개등이 점등됩니다. 상향 전조등을 켜거나 깜빡이는 것은 스티어링 휠에서의 컨트롤로 가능합니다. 주차장 또는 경사가 심한 곳에 진입할 때 리프트 기능을 사용해 차량 하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 기능은 시속 40km를 넘는 속도로 주행하거나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은 후 15초가 지나면 해당 기능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주행과 주차 시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의 전후방에는 주차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출발 준비를 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시동을 끄면 자동 주차 기능에 의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이 기능은 오토파크 버튼으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오토파크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동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의 컨트롤 패널을 이용해 실내 공조장치 조절 및 앞유리와 미러의 열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능은 터치 방식으로 직관적이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트림에 위치한 컨트롤을 이용해 송풍구를 완전히 닫기부터 완전히 열기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송풍구를 잡고서 움직이면 바람의 방향을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기는 페라리 모델마다 최적의 위치에 설치되어 출고됩니다. 기기는 조수석 글러브 박스 오른쪽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상단에 있는 루프 패널 컨트롤에서 다양한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실내등 컨트롤 시에는 해당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곳에서 전체 도어 잠금 및 열기, 조수석 열림 허용, 견인 시 도난 방지 경보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좌측에 있는 터치 제어판을 사용하여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후진 시에 사이드 미러를 선택하려면 기어를 후진으로 선택한 후 사이드 미러를 원하는 위치로 조절하고 다시 후진 기어를 해제합니다. 하드탑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행 중 하드탑 작동 권장 속도는 최대 시속 45km이며 가능한 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시길 권장합니다. 하드탑 작동 시 하드탑 표면에 물기 또는 얼음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드탑이 작동되지 않으면 먼저
엔진 후드가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진 후드가 열려 있으면 하드탑이 작동되지 않고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드탑을 작동하는 유압 시스템이 과열된 경우 계기판에 과열 메시지가 나타나며 몇 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세차 시에는 후방 상단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고인 물은 배수구를 통해 수분 내에 제거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차를 경사로에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 백라이트 뒷유리를 열지 마시고 페라리 서비스 센터에서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객실 후방에는 전동식 백라이트 뒷유리가 있습니다. 하드탑이 열리면 백라이트 뒷유리는 자동으로 정해진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이 높이는 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높이이며 필요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드탑을 닫고 주차하실 때는 백라이트 뒷유리가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에 탈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탑승자는 등받이를 세워 앉고 벨트 위쪽은 어깨 중앙부를, 아래쪽은 골반을 가로지르도록 착용하세요. 안전벨트가 꼬이지 않고 몸에 잘 밀착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네티노 스위치는 운전자 선택에 따라 총 5개의 다양한 주행 모드와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강한 접지력과 주행 보조 성능이 높은 모드에서부터 빠르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모드까지 시계 방향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웬 모드는 젖은 노면뿐만 아니라 미끄러운 노면과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노면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도심 운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트 모드는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에 가장 적합한 설정입니다. 이 모드는 도로의 접지력이 중간 이상인 조건에서만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이스 모드는 레이싱 트랙에서의 주행, 테스트 목적, 차량 한계 파악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기어 변속, 자세 제어, 승차감이 날카로워지며 ABS 세팅 역시 접지력이 좋은 조건에 맞게 바뀝니다. 레이스 모드에서 SSC 6.1과 FDE는 출력 제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너링하게 해주며 이때 드라이버는 스핀 상황과 유사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시티 오프 모드는 레이싱 스타일의 주행 특성이 더욱 강조되는 모드입니다. 대부분의 세팅은 레이스 모드에서와 같지만 F1 트랙 기능이 사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행 시 자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SC 오프 모드에서는 F1 트랙과 ESC 시스템이 모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차동 컨트롤 이외의 자세 제어 시스템은 사용되지 않으며 차량 컨트롤이 온전히 드라이버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이 마네티노 모드는 스티어링 휠의 좌측 하단에서 터치 버튼을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드별로 메인 계기판의 그래픽이 바뀌면서 최적화됩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는 앞바퀴와 연결된 2개의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모드이며 최대 주행거리 25km, 최고 속도 135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드에서 엔진은 시동되지 않습니다. 고전압 배터리의 용량이 매우 낮거나 고전압 시스템의 온도가 올라간 경우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이브리드 모드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차량 시동 시 자동으로 선택되는 모드입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도 있으며 엔진이 시동되어 힘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엔진이 항상 작동합니다. 평균적인 성능 발휘를 위해 전기 모터의 출력이 적절히 조절되며 엔진 출력의 일부가 배터리 충전에 사용됩니다. 장시간의 고성능 주행에 적합하며 레이스 트랙에서의 주행에 사용하기에도 적절합니다. 퀄리파잉 모드는 최고 출력을 낼 수 있는 모드로서 엔진이 항상 작동하고 전기 모터의 출력이 항상 최대치로 발휘됩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충전 속도보다 사용 속도가 더 빠르며 총 1000마력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의 배터리는 주행 중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이때 계기판에는 전기 에너지가 자체 충전되는 양과 사용되는 양이 시각적으로 표시됩니다. 차량 주차 시 리어 디퓨저가 스토퍼에 닿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후진 시 화면에서 스토퍼가 사라지기 바로 전 정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어를 N에 놓고서 차를 떠나면 안 됩니다. 차를 떠나기 전에 항상 계기판의 기어 화면에 P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진을 켜둔 채 기어를 N에 놓고서 키를 갖고 차를 떠나면 경보가 울리며 그대로 두게 되면 차가 비탈길에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엔진을 끄고 문을 열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안전을 위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작동을 항상 확인 후 하차하시길 권장합니다. 주행 중인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 좌측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활성화되고 크루즈 컨트롤 기호가 녹색으로 표시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속도를 설정하려면 해당 속도로 주행 중일 때 컨트롤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3초 이상 돌린 다음 놓으세요. 속도를 조절할 때에는 컨트롤러를 한 칸씩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면 주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때 설정 속도가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크루즈 컨트롤이 임시 해제된 상태에서 이전 속도로 돌아가려면 RES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카메라 및 레이더 센서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속으로 주행하는 앞차를 인식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사용 방법은 기본 크루즈 컨트롤의 사용 방법과 동일합니다. 전방 차량과의 거리는 세팅스 화면에서 ADAS 메뉴로 이동하여 ACC 거리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거리인 1단계부터 최대 거리인 4단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ADAS 시스템은 운전자의 운전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다양한 ADAS 시스템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세팅스 화면에 접속하고 ADAS 메뉴로 이동한 다음 사용 가능한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설정 가능한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동이 켜진 키온 상태에서 키오프 상태로 전환하고 도어를 열면 마이 드라이브 화면이 표시됩니다. 전체 화면 디스플레이에 모든 마네티노 및 이 마네티노 모드의 주행 시간이 100분율로 표시되며 키오프 상태 이전의 데이터도 표시됩니다. 배터리 충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십시오. 충전 소켓 덮개를 열고 보호 캡을 제거하세요. 충전선을 가방에서 꺼내고 보호 캡을 벗겨주세요. 충전선을 반드시 벽의 콘센트에 먼저 연결한 후 차량에 연결해주세요. 충전선을 연결하면 키오프 상태에서 계기판에 배터리 잔량과 예상 충전 시간이 표시됩니다. 충전을 마친 후에는 리모컨 키의 열림 버튼을 눌러 충전선 결속을 해제한 후 반드시 차량과의 연결을 먼저 해제하고 콘센트에서 충전선을 빼시기 바랍니다. 연결하는 콘센트 정택이 16A 220V 또는 16A 230V인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6A 미만의 콘센트에 연결 시 플러그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충전을 하실 때에는 멀티탭이나 연장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충전선 제어 장치의 후면에 있는 통풍구를 닫거나 덮으면 안 됩니다. 전원 코드 부분은 사용 중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분리 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우나 낙뢰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충전선을 전원에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전선의 작동 온도 범위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50도입니다. 온실 등 온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선 제어 장치에는 충전 상태와 제어 장치의 상태를 표시하는 4개의 표시등이 있습니다. 표시등의 점등 상태에 따른 설명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버튼을 눌러도 충전 소켓 덮개가 열리지 않을 경우 엔진룸 안쪽 좌측의 덮개를 제거하고 적색 케이블을 당겨주세요. 고전압 배터리를 관리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일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고전압 배터리의 수명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에 충전선을 연결한 채로 보관해야 합니다.
충전선은 12V 배터리와 고전압 배터리의 컨디셔너 역할을 겸합니다. 12V 배터리는 임의로 차체에서 분리하면 안 되며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는 충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V 배터리는 비상시동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배터리나 보험회사의 시동 장비에 연결해서 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비상시에는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압 세차 시에는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도장면에 너무 강한 고압수를 뿌리지 마세요. 또한 브레이크 디스크에는 가능한 디스크의 열이 식은 후 물을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페라리는 스팀 세차를 지향합니다. 또한 무광택 도색 차량의 경우 스팀 세척기나 손으로 물때를 세척하고 탈염수로 린스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부 세차 시에는 세차용품의 적합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터치 컨트롤은 무알코올 중성 세정제로 닦을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또는 기타 알코올 기반 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이 움직일 때 터치 컨트롤이 오작동하거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전면 유리창이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레이더 센서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청소하십시오. 전방 레이더 센서를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고 낮은 압력의 물로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뜨거운 물이나 증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엔진룸과 트렁크의 고전압 시스템, 차체의 충전 커넥터를 스팀이나 진공 청소기로 청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전압 시스템 장치나 주황색의 고전압 케이블을 직접 만질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선은 배터리 컨디셔너의 역할을 겸하며 미주행 시에는 가급적 배터리 충전선을 연결하여 배터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예약하거나 차량에 발생한 증상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차대 번호가 필요합니다. 차대 번호는 차량 앞유리 내측, 운전석 방향에 각인되어 있으며 운전석 도어 안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서비스 센터에 마지막 6자리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관리 또는 주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식 서비스 센터로 전화 주시면 빠르고 신속한 차량 점검이 가능합니다. SF90 스트라달레, SF90 스파이더를 선택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